김영수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축이 서양 서구 중심에서 동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이 축이 어디로 옮겨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양의 덕목과 동양의 리더십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항목이 됐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G2에서 G1으로 올라설 걸로 예상하고 있는 중국 리더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개의 카테고리, 즉 리더 스스로 노력해서 닦아야 되는 자질론까지 6개 항목을 알아봤고요. 오늘부터는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서 조직원들과 맞부딪히게 되는 관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이걸 관계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관계론과 관계되어 있는 7개의 덕목, 가치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양현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는 양보한다라는 뜻이고요. 현자는 유능하다, 어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라,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김 과장하고 이 과장이 다음에 승진대상 가운데서 김 과장이 승진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과장이 낫다. 그랬더니 김 과장이 허심탄회하게 이 과장에게 승진 기회를 양보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풍의 문제, 조직의 분위기 문제, 조직의 문화 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요,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큰 양보야말로 조직을 좀 더 확고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계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양현은요, 아주 덕 가운데서도 지극한 덕으로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양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기에서 비롯됩니다. 자리에서 건검전략하고 욕심을 줄이고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라 라고 하는 얘기의 한 대목에서 나온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고, 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이제 핵심은요, 공적인 마음, 공심입니다. 조직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공심에서 자기 스스로 보다 나은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참 고귀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양현 사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양보한 사례입니다. 사마천이 남긴 사기 첫 번째 권이요, 오제본기라고 하는 그런 권인데, 그 오제본기의 핵심은 요임금이 아들이 아닌 민간에서 발탁한 순에게 임금 자리를 양보하는 선양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양현 사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고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요임금이 순을 민간에서 발탁해서요, 약 20년 넘게 후계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살아생전에 자기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태자, 즉 요임금의 아들 단주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이 태자의 측근들이 요임금에게 항의합니다. 왜요? 태자가 임금이 돼야만이 태자를 보좌하던 측근들도 한 자리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순이 튀어들어와가지고 임금 자리를 끼어차게 되니 자기들이 난망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아들 놔두고 집도 절도 없는 순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요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 그놈 한 놈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천하가 손해를 보게 되고, 내가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게 되면 단주라고 하는 내 아들놈은 손해를 보겠지만 천하가 이롭지 않느냐. 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유명한 말을, 명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아래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이익만, 개인의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이 탐욕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조직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라고 하는 양현의 리더십 덕목은 정말 우리에게 가슴속에 와닿는 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포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숙은 원래 황공을 임금 자리에 올린 1등 공신입니다. 관중은 황공을 활로 쏘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포숙은 황공을 설득해서 관중을 살려주고 나아가서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까지 관중에게 양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황공이나 관중을 칭찬하기보다 포숙을 더 칭찬했다라는 말로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 즉 양현을 칭송한 바 있습니다. 양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심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고귀한 품덕입니다. 사회적 기풍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항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크게 선전하고 칭찬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나서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재를 구하고 기용하는 가장 권위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양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양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부귀영화를 늙어 죽을 때까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노욕들이 많습니다. 건전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나이가 되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 병이 들었을 때 양해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감기만 들어도 능력과 일에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중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밖에 안 됩니다. 능력 부족이라고 깨닫는 순간 양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조직의 국면을 고려해서 양해할 줄 알아야 되고 조직, 사회, 나라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 내가 언제 물러나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양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이고 젊은 피가 항상 도는 그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회이자 나라이자 조직입니다. 양현을 실천하는 사회, 그 사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회이자 또 반드시 실천해야만이 우리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영이나 나라가 다시 소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항목이다. 그런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